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꾼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대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출마의 변을 비롯해서 다양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예비후보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가진 지가 오늘이 12번째인데 제가 만나본 후보 가운데 가장 젊은 정치인이자 예비후보 같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대호라고 합니다. 제가 성남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성남을 더 즐겁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가 정책이라는 이름의 희망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성남에 처음에 온 게 초등학교 6학년 무렵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성남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겼고 프로그래머셨던 아버지가 이제 일자리를 구하면서 이 도시에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살 무렵에도 또 집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운 좋게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정말 어려웠던 삶이 많이 나아진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많은 시민들한테 이런 안전망과 희망적인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받은 만큼 많은 분들한테 그것을 더 멋진 방법으로 돌려드리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IT 디지털 스타트업 업계에서 주로 일을 해왔는데요. 그런 업계에서 이제 크고 작은 성공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디지털 기술이 앞으로 세상을 많이 바꿀 텐데 이런 것이 정치와 행정에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업계 같은 경우엔 30대 초중반에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창업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본인의 성남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이렇게 쭉 풀어주시면서 성남에서 받았던 정책적인 혜택들을 본인이 또 잘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역시 이제 젊은 후보만의 어떤 신선한 느낌이 또 유권자들한테 있을 것 같은데 잠시 뭐 IT 업계에 계셨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정치인이 본격적으로 되기 이전에 이력과 경력 다시 한번 좀 쭉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이제 타다라는 이제 서비스를 하는 VCNC라는 회사에서 사업개발 업무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이제 미디어 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네. 서울시정이 어떻게 총괄되는지를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디지털 기술이 앞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타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40-5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있었던 불편하고 불친절한 택시라는 문제를 단 2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냐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제 재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과 드라이버 간의 어떤 관계를 재정의하는 일을 해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도 보면은 디지털 기업들이 상위에 차지하는 것도 디지털 기술이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네. 큰 임팩트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행정에도 잘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문제들도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이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을 좀 확대 정착해서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네네. 좀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자, 젊은 정치인이다. 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제가 소개도 해드렸고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정확히는 청년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가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정치를 해야만 한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제 인생에 큰 사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하나는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였고 하나는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입니다. 둘 다 제가 일했던 직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세계관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전에 생각하고 있기로는 책임 있고 역할을 잘 하시는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잘 만들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요한 가치, 중요한 사람들을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지킬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선배 정치인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원망할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세상을 스스로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같은 건 사실 부차적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사회에서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 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라는 키워드도 강조를 하셨던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에 뛰어드신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대호 후보만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질적인 것도 있고 뭐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후보가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현안이며 또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집 문제입니다. 양질의 집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해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갈래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원구, 수정구 같은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지지 않아서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남시장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고요. 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다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그 재건축, 재개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좀 더 사회 환경이 바뀔 거라는 어떤 지금 예상이 있고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도시에 자랐고 그 도시에 좀 더 많은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됐을 때 사실 저도 거기서 들어가서 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싶거든요. 예. 그러려면 재건축, 재개발 잘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3년 전에 그 성남시 가구 중에 한 7% 정도, 29% 정도가 1인 가구였는데 지금 이미 38%가 됐습니다. 네네. 제2 테크노밸리, 제3 테크노밸리 생기면 더 많아질 겁니다. 거기에 맞는 주택은 사실 아파트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후된 어떤 주택들을 개량하고 리모델링해서 좀 더 살고 싶은 그 동네가 좀 깨끗하고 깔끔해 더 살고 싶은 집들을 늘려나가는 작업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성남 시민들은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주택 문제는 뭐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하고 계시군요. 자, 그리고 요 또 재밌는 네이밍을 하셨던데 후보의 공약 세 가지로 크게 친절한, 여유로운, 또 안전한 성남 이렇게 또 잡으셨던데요. 먼저 친절한 성남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친절하게 환영받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해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소개를 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네 정책비서라는 공약입니다. 예. 요즘 정책이나 제도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 그걸 해설해 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갔을 때 우리 동네 정책비서가 이제 담당자가 계셔가지고 모르는 거 가지고 들고 가면 해설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는 게 있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그 성남 스테이라는 것인데 그 앵커께서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 좀 떠가지고 잠깐 어디 머물 때가 필요한데 카페에 가서 돈을 쓰기엔 좀 아깝고 그렇죠. 예. 그럴 때가 있는데 네. 사실 우리 도시에 성남에 곳곳에 공공기관이나 공공소유의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 중에서 일반에 개방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개방하고 시민들이 잠깐 머물다 갈 수 있는 돈 없이 돈 내지 않고도 머물다 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 성남 스테이라는 딱지를 붙여놔서 네.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개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민 참여의 비율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책비서.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유로운 성남. 이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실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네.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우 가치라고 중요하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한데 네. 그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 여유로운 성남 그 정책 분야의 핵심 목표입니다. 두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원격 도시의 원격 근무의 성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앵커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삶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가장 아까운 시간 중에 하나가 출퇴근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시간 사실 우리가 일하는 회사 사장님들한테 득이 되는 시간도 아니거든요. 네. 그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원격 근무를 활성화하고 우리가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시민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회적 논의를 공공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직장인들이랑 간담회를 이제 열어가지고 했는데 거기 와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워커홀릭이시고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셔서 어렸을 때 친해지지를 못했대요. 네네. 근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셨는데 너무 어색하고 그런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좀 더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더 많은 시간을 어렸을 때부터 보내고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더 행복해지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격 근무인 것 같다. 네네. 근데 회사 스스로는 하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어떤 시민의 대표자이자 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공이 나서서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네. 노력들을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요즘 말로 소확행 같은 느낌도 들고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제 마지막 안전한 성남에 대한 계획도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성남의 핵심은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 무사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일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요.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인데요. 첫 번째는 안심 귀갓길을 디지털 기반 앱을 통해서 만드는 일입니다. 네. 지금도 성남 시민들이 많이 제기하시는 민원 중에 하나가 저희 동네 이 길이 좀 너무 좀 무섭고 불안해요. 여기에 가로등 설치해 주세요. 네.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시는데 이게 접근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글로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위치 같은 걸 글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지도 서비스 같은 앱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요 포인트가 좀 무섭습니다. 요 포인트에 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간단한 웹서비스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민원을 수집하고 통계를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집행해서 뭐 가로등, 바닥 LED 아니면 안심 스카우트 이런 정책들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독사 문제가 앞으로 전 점점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해요. 이미 고독사 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고도화해야 됩니다. 지금은 수도, 전기 이런 공공 데이터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 저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같은 것까지 거기에 연계를 해서 첨부를 하면은 좀 더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젊은 세대 고독사 문제까지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찾아내서 적절한 시기에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고독사라는 게 노인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니까 그 범위를 좀 확대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까지 들었고요. 오늘 세 가지 이게 보면 친절한, 여유로운, 안전한 성남을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하나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끝으로 성남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네. 영광입니다. 제가 마침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 유튜브에 이대호 성남시장 출마 선언문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만든 영상이 한 편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성남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좌절에 빠져있던 한 소년을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에 도전하게 만든 위대한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곧 33살의 직장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의미 있는 도전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에 우정으로 함께 맞서는 당신의 친구, 당신이 마음으로 선택한 첫 번째 성남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